네, 지금 한 1억 이하 정도의 자금 소액을 가지고 네. 그 투자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모아주택 개발이라든지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뉴타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디가 가장 좀 좋을지 좀 고견을 듣고 싶고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자기 분담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억씩. 네.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 음. 다각적으로 뭐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소액 투자를 어떤 게 좋을지 좀 물어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방이에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1억의 소액으로 서울 투자를 재개발과 관련돼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꼭 저 재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적의 투자가 어떤 곳일까 하고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좋아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질문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억 미만 투자를 말씀하셨을 때 조금 전에 뭐 재개발이든 모아주택이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라면은 여러 군데서 전화를 했거나 했은 경우에 그렇게 주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부동산 이 방송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네네. 1억 이하를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들도 들어있던데 나중에 이제 자기 분담금이 한 몇 억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요. 물론 제가 뭐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중에 1억 미만 투자된다. 글쎄요,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듯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는 이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1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다? 글쎄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개발이 예정 구역이거나 또는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걷고 있다. 뭐 그런 구역에서 1억 미만 투자를 예를 들어 찬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만 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선 1억 이하 투자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갭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갭 투자. 갭 투자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있는 빌라라든가 또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저것으로 이런 갭 투자가 아니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일부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뭐 대출을 안든지 반전세를 하든지 뭐 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1억 미만 투자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뭐 거의 맞지 않죠. 물론 아주 뭐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투자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면 몰라도 없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서 1억 미만 투자다. 물론 추가 부담금이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명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찾는 거는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재개발 진행이 예상되는 구역. 그러니까 예상이죠, 예상. 될지 안 될지는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그런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아주택이라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인접해 있어서 이걸 모아서 모아주택이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소규모 정비사업이에요. 하나하나. 그럼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예상되는 구역에 프리미엄을 뭐 1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산다든가 아니면 얼마 주고 이것 역시 거의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 중에서는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1억이 다 넘어요. 그리고 대다수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다수가 사업성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듯이 사업 진행에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모아주택이나 이런 걸 더 잘 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제도적 방침이 많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거는 생각만큼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무데나 했어도 또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개발이 안 되는 아예 개발이 되지 않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월세 형태로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해서 걔들이 전세가 좀 올라가고 지금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전세보증금 자체를 보증 한도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그냥 놔두면 가치가 이 정도에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눌러진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한 형태의 특수한 물건이나 또는 지금 얘기했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예상되는 구역 뭐 이런 구역이 가능하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포함됐네요. 아예 월세 나오는 쪽으로 여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쪽 여기가 얘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개발을 보고 내는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개발이 지금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하는 예상구역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면 돈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개발 지역들도 그만큼 사업성이 나빠지면서 딜레이가 돼요.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개발을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다면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다면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거나 또는 예정 구역들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구역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아예 역세권의 오피스나 다세대 중에서 내가 일부 월세를 받으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갭투자 형태로 투자를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형태 이외에는 형태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아, 그럼 대표님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오피스텔보다는 레지던스라는 게 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월 수익이 더 훨씬 낮던데요. 네. 오피스텔은 사실 한 달에 해봐야 뭐 몇십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얼마에 투자했을 때 100만 원대? 얼마짜리가요?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1억대나 2억 초반 정도짜리를 대출을 끼고요. 대출 한 60% 끼고 40% 내 돈을 투자했을 때 한 6, 7천 정도 투자했을 제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걸 말씀하신 게 매매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1억대. 1억대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네. 대충 1억 5천? 네네네. 좋아요. 1억 5천이에요. 네. 1억 5천인데 여기서 대출을 낀다는 거죠? 네. 얼마요? 대출? 한 60% 정도. 60%를 대출을 낀다? 네. 그러면은 6, 5, 30 대충 한 9천만 원 정도 네. 대출을 끼고 그럼 네. 6천 투자네요? 네네, 그렇죠. 40% 6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1억 5천짜리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얼마를 남는다는 거예요? 한 뭐 90몇만 원, 100만 원 가까이요. 90에서 100만 원이 남는데요? 네네. 확정적으로? 확정이라는 건 아니고 레지던스는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이고 확정적이라면은 저는 전부 다 제가 다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확정이라는 건 아니 그럼 아닌데 확실하지도 그 정도 않는 걸 뭐 하려고 해요? 그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수익을. 그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우리 사회에 서울에서 6천만 원 투자해서 이자를 내고 한 달에 90만 원 나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그렇게 안 나올 위험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네. 예. 그럼 그거는 세상은 대통령 공짜가 없어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쪽에 이렇게 어디든지요. 레지던스라는 것하고 일반 네. 내물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의 건물에 똑같은 건물이라 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호수를 레지던스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내서 각 배정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럼 세월 지나서 예를 들어서 좀 낡았다. 또 다른 데 레지던스에 비해서 여기는 나갔다. 지금 전부 다 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집주마다 돈 좀 내십시오. 그럼 어떡하고. 또 레지던스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가 여기 답 안 나오네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오피스텔이나 일반 다세대는 내가 스스로가 다 운영이 가는 점은 그런 거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쉽겠냐. 물론 항상 이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높은 수익률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아요. 항상 그래요. 낮은 수익률일수록 위험도도 낮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높은 수익이고 저는 이자 빼고 이 정도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 날 때 한번 전화를 할 테니까 어디에 어떤 건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만 나온다면은 이 정도 나오는 거 확실된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사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갖고 90만 원 남는데 이거 안 사면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제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네. 네.